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김진섭입니다. 비정형 데이터 분석 토픽 8번째 토픽 프리트레인드 모델 중에서 이제 버트 이후에 나온 버트 트랜스포머 구조를 활용한 이제 랭귀지 모델들 그리고 GPT-2, 3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NLP 뉴럴 네트워크 모델들에 대해서 짧게 이제 훑어볼 거고, 그 다음에 오토인코더와 오토 리그레스가 뭔지, 네, 포스트 버트 모델들에 대해서 그리고 GPT들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C2C 그 머신 트랜슬레이션 모델부터 시작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통한 NLP 태스크를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델들의 목록을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에서는 C2C이 가장 파급 효과가 컸던 기본적인 모델 중에 하나고요. 이 C2C 구조에다가 어텐션을 이제 롱 어텐션이랑 바하다는 어텐션을 추가한 모델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 어텐션의 그 활용을 극대화하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트랜스포머 모델이 가장 현재의 모델에서도 베이스를 이루고 있는 모델입니다. 태스크 아그노스틱 프리트레이닝, 태스크 관련 없이 프리트레인된 모델로 이제 차후에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을 통해서 성능을 끌어올리자라는 이제 모델로 냈던 게 엘모와 GPT와 버트고요. 이 셋들은 프리트레이닝을 통해서 어떤 태스크든지 간에 그 토큰 단어가 가진 의미론적인 리프레젠테이션을 잘 표현해보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순서상으로는 GPT-2 그리고 다음에 버트 포스트 버트 아종들이 있었고 그 다음 GPT-3가 나왔는데요. 근데 GPT-2와 3는 개념적으로 같은 구조 및 컨셉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태스크 아그노스틱 트레이닝 모델들인 그걸 설명하기 전에 오토 인코딩이 뭔지, 그다음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 뭔지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토 인코딩은 기본 주어진 인풋 시퀀스에서 그 밸류를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인풋 시퀀스는 이제 노이즈 되거나 콜티드 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을 디노이징, 그 노이즈를 제거하고 원래 인풋이 뭐였는지를 맞추는 모델이 가장 대표적으로 버트가 있습니다. 이런 오토인코더의 장점으로는 바이디렉셔널리티가 있는데요. 시퀀스에 그러니까 리스토어를 할 타겟 기준으로 시퀀스의 양방향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처리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먼과 비슷한 휴먼이 이제 그런 리스토어링 하는 과정에 능력을 모방하는 것이고요. 그에 대한 이슈로서는 리스토어링 밸류에 대해서 각각 이제 독립적으로 프리딕션을 한다는 점, 그리고 파인 튜닝 단에서 그 노이즈된 마스크 토큰으로 노이즈된 그것을 디노이징하는 모델이지만 실제로 파인 튜닝 과정에서는 마스크 토큰이 없기 때문에 프리트레인과 파인 튜닝 간의 디스크리펜시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은 일반적인 랭귀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전 토큰들을 활용하여서 넥스트 토큰을 맞추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점으로는 넥스트 토큰을 맞추는 데 있어서 이제 이전 토큰들의 디펜던시를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문제점으로는 시계열 순으로 나열된 시퀀스를 이제 학습함에 있어서 유니디렉셔널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가 있습니다. 포스트 버트 모델 중에서 엑셀넷은 AE와 오토인코더와 오토 리그레스의 장점만을 통해서 상호 간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의 러닝 모델입니다. 먼저 오토 인코더의 장점인 그 퍼뮤테이션, 오토 인, 다시, 엑셀넷은 트랜스포머 베이스 구조를 활용한 모델들 중에서 오토 인코더와 오토 리그레스의 장점들을 통해서 상호 간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의 러닝 모델입니다. AR의 오브젝티브를 차용하되 바이다이렉셔널리티라는 AE의 장점을 퍼뮤테이션을 통해서
구현을 하도록 했고요. 인풋 시퀀스의 순열 셋, 그러니까 이제 퍼뮤테이션 셋을 학습함으로써 바이디렉셔널리티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앞에 그림을 보시면 실제 인풋 시퀀스는 1, 2, 3, 4 순이지만 하지만 이제 그 이 모델이 학습하는 퍼뮤테이션은 이 하나의 시퀀스에 대해서 모든 순열 집합을 학습함으로써 어느 단어들 간 시퀀스의 단어들 간 순서를 뒤섞은 바이디렉셔널리티를 얻을 수 있고요. 타겟 어웨어 리프레젠테이션을 역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해서 동일한 인풋이 주어졌지만 이제 그 동일한 인풋들에 대해서 다른 타겟을 예측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1, 2, 3, 4로 치면은 강의에서 나왔던 예시처럼 1, 2, 3, 4에서 세 번째 토큰, 세 번째를 맞추는 것과 1, 2, 4, 3에서 네 번째 토큰을 맞춰야 할 때 들어가는 인풋이 1, 2로 동일하죠. 동일한 인풋이 주어졌지만 다른 이제 프리딕션을 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이 기존의 이 타겟 토큰이 맞춰야 하는 타겟 토큰이 기존의 인풋 시퀀스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포지셔널 웨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퍼뮤테이션 정보와 현재 맞춰야 하는 이제 포지션 웨이트를 정보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기존 시퀀스에서 위치한 포지션 와이즈 웨이트를 반영함으로써 이제 타겟 어웨어를 함으로써 그 레프레젠테이션이 같음에도 이제 다른 그 프리딕션을 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엑셀넷은 투스트림 셀프 어텐션을 활용합니다. 첫 번째로 쿼리 리프레젠테이션의 같은 경우는 이것은 AE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타겟 시점의 토큰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그 이전 프라이어 토큰스와 더불어서 타겟의 포지션 와이즈 웨이트를 활용해서 그리고 이제 퍼뮤테이션을 통해서 타겟 토큰의 값을 원래 값으로 복원하는 AE의 관점에서의 목적성이 있고 그리고 컨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는 타겟 시점 다음의 토큰들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그 전 시점까지의 토큰들을 활용하여서 컨텍스트를 구성함으로써 AR이라는 이제 목적성을 학습할 수 있게 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로베타입니다. 로버타는 버트가 이제 언더피트 됐다고 가정하고 버트를 이제 가장 최적화시키자라는 목적을 통해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목적에 따라서 더 큰 데이터셋과 다이나믹 마스킹 패턴을 통해서 버트를 이제 최적화를 시켰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당연히 이제 더 큰 데이터셋 그리고 더 큰 배치 사이즈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NSP 오브젝티브를 이제 빼버리면서 문장 간 이제 관계성을 한정짓지 않고 좀 더 자유도를 준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더 긴 문장을 이제 추가해서 학습하였고, 그다음 가장 키포인트로 볼 거는 이제 다이나믹한 마스킹 패턴입니다. 기존의 버트의 경우는 매 에폭에서 이제 미리 마스크를 이제 해놓고 데이터셋을 구축을 해놓고 학습을 진행했기 때문에 한 번 마스킹된 토큰들이 계속 마스킹된 상태로 에폭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요. 근데 로베르타 경우는 에폭마다 이제 그 학습이 인풋으로 들어갈 때 다이나믹하게 마스킹을 적용함으로써 10번의 이제 그 다른 마스킹이 하나의 시퀀스에 적용이 되도록 구현을 해놨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마스킹이 달라짐으로써 좀 더 이제 로버스트하고 그다음에 그 컨텍스트를 잘 학습하는 것들을 이제 옵티마이징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서는 구조적인 변화가 전혀 없지만 타 모델 대비 성능이 높아졌다는 좋은 결과가 있었고요. 네, 세 번째는 메스입니다. 메스는 AE와 AR을 결합한 이제 버트처럼 이제 인코더만 쓰는 게 아니라 디코더도 같이 씀으로써 트랜스포머 구조 자체를 이제 그러니까 세택을 했고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주의 깊게 볼 것은 리버스드 프래그먼트 마스킹입니다. 인코더 인풋으로 들어갈 때 마스킹을 토큰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프래그먼트, 이제 텍스트 스팬 단위로 마스킹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디코더의 인풋으로는 거꾸로 리버스 시켜서 텍스트 프래그먼트 마스킹 인풋에서 마스킹됐던 텍스트 프래그먼트를 인풋으로 주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인풋에 주어졌던 다른 토큰들은 마스킹이 오히려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디코더가 이런 마스크 프래그먼트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인코더의 컨텍스트에 더 의존적으로 학습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였고요. 그리고 반대로 인코더는 디코더에게 마스크되지 않은 인풋 시퀀스의 피처를 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학습되도록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코더와 디코더 간 조인트 트레이닝을 이루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바트입니다. 바트는 구조적으로 시퀀스 투 시퀀스, 트랜스포머 모델을 이제 채택하였으므로 매스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죠. 매스와 동일한데, 근데 그 바트의 목적은 이런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노이즈 방법을 주는 게 이제 가장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 초점을 맞췄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크게 보자면 5가지 방법을, 마스킹 방법을, 노이징 방법이죠. 노이징 방법을 이제 적용을 해봤는데 그 실험 결과 텍스트 인필링이라는 마스크 메소드가, 노이징 메소드가 가장 결과가 좋았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대표적으로 텍스트 인필링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일정 토큰 스팬을 이제 마스킹을 이제 하나의 토큰으로 마스킹을 하는 것이고요. 이게 매스랑 좀 다르죠. 매스는 텍스트 스팬 자체를 이제 그 길이만큼 마스크 토큰을 채웠었는데, 근데 이건 매스고 바트 같은 경우는 일정 마스킹을 하나의 마스크 토큰으로 이제 바꿨다는 그 점이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랭스 같은 경우는 포화송 이제 디스트리뷰션, 남다른 3으로 가는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랜덤하게 뽑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랭스가 0이 나오면 그냥 마스크 토큰을 그냥 이제 그 위치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5번째는 MTDNA입니다. 버트에다가 버트 이제 구조적으로 동일한 버트 모델을 갖고 있고요. 버트에다가 멀티태스크 러닝을 적용해보자라고 한 게 이제 이 MTDNN의 목적성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멀티태스크 이제 러닝을 한 이유는 그 relatively large,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라벨드 데이터가 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태스크, 이제 그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관련 있는 태스크들만 이제 데이터를 싹 다 모으면은 그럼 이제 그 unsupervised pre-training 셋보다는 작을 수 있지만 그 하나하나의 다운스트림 태스크보다는 훨씬 더 이제 큰 라벨드 데이터를 모을 수 있다는 말이고요. 그거를 싱글 모델에 학습함으로써 싱글 모델이 이제 그런 relative 태스크에 대한 여러 가지 태스크를 학습했으니까 그 더 레귤라이즈도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태스크 스페시픽에 대해서 태스크 스페시픽 라벨드 데이터셋이 적을 때 더 훌륭한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인풋을 4가지 태스크로 나누어서 이런 식으로 인풋 스트럭처가 구성되어 있고요. 이 인풋 데이터를 이제 그 미니 배치로 패킹하면서 그 미니 배치가 어떤 태스크를 수행해야 할지를 태스크 셀렉션을 해두고, 그리고 선택된 태스크로부터에서만 이제 그라디언트를 흘려받음으로써 그 shared layer인 버트가 각각 이제 related 태스크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representation이 좋은 representation을 학습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T5인데요. T5는 Unified Framework를 이제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이 Unified Framework라는 말은 이제 모든 NLP 프로블럼에 대해서 텍스트 투 텍스트 포맷을 적용하여서,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이제 모든 NLP 태스크를 텍스트 텍스트 포맷으로 통해서 하나의 모델로 다 이제 커버를 하겠다라는 이제 Unified Framework라는 목적이 있고요. 보시면은 다운스트림에는 사실 태스크 스페시픽 라벨 포맷이 따로 있는데, 이제 T5의 경우에는 텍스트 포맷 라벨로 번역이 되어서 들어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T5는 이제 트랜스포머 6-6 스트럭처를 이제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그냥 이제 트랜스포머 스트럭처를 갖다 쓴 게 아니라 프리픽스 랭귀지 모델이라는 걸 썼습니다.
프리픽스 랭귀지 모델을 이제 쓴 것은 바이디렉셔널 어텐션을 이제 소스 데이터 인코딩에서 적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니디렉셔널 어텐션을 디코더와 이제 디코더의 생성 과정에서 적용을 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상 이건 트랜스포머를 쓰면은 그냥 당연히 적용되는 말들이고요. 프리픽스 랭귀지 모델이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fully connected 인코더에서 어텐션이 fully connected 되지 않았죠. 앞에 프리픽스에서는 이제 그 fully connected attention을 쓰고 뒤에 이제 포스트 센텐스, 포스트 이제 토큰들에 대해서는 앞단에서만 이제 연결되어서 attention을 이제 디펜던시를 받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디코더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이제 디코더, 트랜스포머 디코더 같은 경우 유니디렉셔널 하지만 프리픽스 같은 경우는 프리픽스에 대해서 fully attention을 받고 그다음에 포스트 픽스들에 대해서는 이제 유니디렉셔널하게 attention을 받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T5에서 pre-training objective는 denoising corrupted input입니다. 당연히 MLM, 버트에서의 MLM이지만 살짝 modified가 되었고요. modified 되었다는 말은 이제 바트에서의 텍스트 인필링이라는 이제 노이즈 방법과 매스에서 리버스 인풋 프라그멘트 매스킹이라는 방법을 같이 합쳐놓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트에서처럼 이제 여러 가지 텍스트 스팬 자체를 하나의 마스킹 토큰으로 마스크를 해버리고 여기서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서는 인코더라고 치면은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인풋에서 주어졌던 이 텍스트들을 마스킹 처리를 해버리고 여기서는 이제 마스킹 처리가 되었었던 거는 거꾸로 오히려 디코더에서 주어지는 그런 인풋을 넣어주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GPT입니다. GPT-2와 GPT-3는 GPT-2는 버트 이후에 나왔고요. GPT-3는 T5 이후에 나왔는데요. GPT-2는 기존의 GPT-1, 사실상 GPT-1, 2와 3가 구조적으로는 GPT-1과 동일합니다. 트랜스포머 디코더 온리 스트럭처를 이제 유지를 하고요. GPT-2에서 달랐던 점은 그 GPT-2 이제 1, 2, 3 기준으로 그 모델의 사이즈를 굉장히 이제 업시켰다라는 점이 큰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PT-1보다 당연히 1, 2, 3로 갈수록 더 매시브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트레인을 하였고 인풋 맥스 랭스 역시 늘어났습니다. GPT-2 같은 경우는 1024개를 받지만 하지만 이제 구조적으로 트랜스포머와 동일하기 때문에 512 확률적으로 가능한 처리 규모는 512 랭스를 갖고 되고요. 그리고 바이트 페어 인코딩을 통해서 GPT-1 같은 경우에는 보캡 자체가 이제 토큰이었지만 GPT-2에서는 바이트 페어 인코딩을 통해서 보캡이 단어가 아니라 이제 패스트 텍스트와 같은 그 캐릭터들의 이제 스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GPT-3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모델 사이즈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계산적으로 같은 현실적인 시간 내에 학습하기가 어려운 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모델 사이즈가 이제 모델 사이즈가 아니라 스파스 어텐션 패턴을 사용했는데요. 스파스 어텐션 패턴이라 함은 기존 디코더에서의 어텐션이 유니디렉셔널하게 들어가는 것에 반해서 스파스 어텐션은 유니디렉셔널을 유지하지만 자신의 그 현재 T 시점으로부터 얼마간 떨어져 있어서 이제 떨어진 이후부터는 이제 그 스트라이드를 통해서 이제 건너뛰어서 어텐션 커넥션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픽스드 되어서 특정 이제 시점 단위로 어텐션을 받는다던가 하는 이런 제 스파스 어텐션 패턴이 사용되었습니다. 네, GPT-3 같은 경우에는 메타러닝 어프로치가 사용되었는데요. 인간의 이제 인지적 추론 학습 능력을 모방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지적 추론 학습이라 하면 이제 인컨텍스트 러닝을 통해서 구현된 바가 있는데 이제 패턴 레코그니션 어빌리티와 브로드 셋 오브 스킬스를 이제 학습하도록 되었는데 이 말이 무엇이냐면 시퀀스 하나에 이제 같은 이제 종류라고 볼 수 있는 패턴들의 인풋을 넣어준다는 겁니다. 같은 시퀀스 안에서는 이제 같은 패턴의 인풋들이 들어오면서 이를 이제 인컨텍스트 러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센텐스를 모두 다 학습을 하면서 언스퍼바이즈드하게 학습을 하면서
메타 러닝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PT-2와 3 같은 경우에는 퓨샷, 원샷, 그리고 제로샷 테스트 트랜스퍼가 굉장히 강조가 되었는데요. GPT-3에서는 이제 파인 튜닝 같은 경우는 이제 싱글 태스크에 한해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지만 이를 위해서 파인 튜닝을 위한 이제 라벨드 데이터 셋이 필요하고 그 일정 이제 하나하나의 테스트마다 이런 셋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셋들 자체가 가진 이제 크기나 아니면은 이제 데이터의 편향 때문에 이게 바이어스드 모델이 될 수 있다라는 포텐셜이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퓨샷 같은 경우 이제 라이지 파인 튜닝 스페시픽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그저 이제 몇 개의 example만 필요한 거죠. 하지만 이제 그 단점으로는 이제 소타 파인 튜닝드 모델들에 비해서 이제 퍼스포먼스가 낮다는 점이 이제 단점으로 꼽혔습니다. 제로샷 퓨저 원샷에서 조금 스페시픽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로샷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러닝 앞서서 메타러닝을 했다고 했었죠. 그 메타러닝에 대해서 그 태스크 디스크립션을 이제 먼저 주어지고 그 태스크에 대한 이그샘플들을 다음 로우에 주어주면 그에 대한 이제 이그샘플을 보고 이제 어떤 규칙의 스트림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인지적으로 추론해서 그 다음 답안을 도출해내는 방식이 원샷, 그다음에 퓨샷 등의 이제 태스크 트랜스퍼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파인 튜닝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인퍼런스가 아니라 파인 튜닝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라디언트를 계속 업데이트하죠. 업데이트 한다는 점, 그리고 업데이트 이후에야 인퍼런스를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차이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고려대학교 김진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